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습을 어떻게 로드하는지 그 방법과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리습이라는 거는 확장자가 LSP 또는 FAS, VLX 등등 이런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의미해요. 원래는 오토리습이라는 오토캐드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인데 그걸 줄여서 리습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런 파일들은 메모장을 통해서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사용되다 보니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원하는 기능들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리습들을 오토캐드에 로드하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주로 사용할 기능은 어플리케이션 로드, 앱 로드라는 기능이고, 단축 명령어로는 ap만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기능을 실행하면 응용 프로그램 로드, 언로드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될 거고, 로드할 수 있는 확장자에는 이런 확장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LSP 그리고 VLX, FAS 요 세 개가 보편적으로 리습이라고 불리는 파일들입니다. 그 중에 밑에 있는 두 개, VLX와 FAS는 메모장을 통해서 편집을 할 수 없지만 확장자가 LSP인 요 오토리습 원본 파일은 메모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용을 직접 편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리습 파일들을 어떻게 로드하느냐? 여기에서 로드하시면 됩니다.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로 찾아 들어간 뒤에 작성되어 있는 리습을 더블 클릭하거나 혹은 선택한 후에 로드라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로드를 하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리습이라는 건 누구나 메모장을 통해서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다 보니 이걸 통해서 악성 코드가 퍼진다거나 바이러스가 퍼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폴더에서만 파일을 바로 로드할 수 있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폴더에서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설정이 추가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습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신뢰할 수 있는 폴더로 먼저 등록해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일단 이 경고 메시지가 표시가 됐으면 항상 로드, 한번 로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도록 로드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X를 눌러서 대화 상자를 닫는다거나 로드 안 한 버튼을 눌러버리면 오토캐드를 껐다 키기 전까지 오토데스크 폴더 안의 sample.lsp는 다시는 로드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영구적으로 로드하지 않도록 만드는 건 아니지만 실수로라도 ESC를 누르거나 X를 누르거나 로드 안함을 눌러버리면 오토캐드를 껐다 켤 때까지 이 파일을 로드할 수 없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저는 지금 드로잉 1번에서 로드하지 않도록 설정을 해버렸죠. 그러면 파일을 로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표시가 될 거고, 오토캐드를 껐다 켜기 전까지는 다시는 sample.lsp를 로드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경고 메시지에 표시가 되듯이 경로와 파일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파일의 이름을 바꾸면 다시 로드하도록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다시 표시되기는 하지만 과정이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파일의 이름을 테스트로 다시 바꿔볼게요. 그리고 로드하기 전에 지금 작성한 이 파일에는 명령어가 샘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토캐드에는 샘플이란 명령어가 없어요. 그래서 명령어로 샘플을 입력하면 명령어 자동 완성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태인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신뢰할 수 있는 폴더로 등록할 수 있느냐? C 드라이브 아래에 오토데스크, 저는 이 폴더를 등록해야 되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폴더는 옵션, 여기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탭들 중에 파일 탭으로 넘어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게 있을 거고, 여기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그러면 칸이 하나 추가로 생길 거예요. 그런 다음 찾아보기.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탐색기가 하나 열릴 거고, 본인이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로로 들어간 뒤에 열기. 이렇게 입력을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특정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면 리습이 저장되어 있는 C 드라이브 아래에 오토데스크, 요게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플리케이션 로드를 사용하거나 혹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 리습 파일을 로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에서와는 다르게 앞에서는 요렇게 취소되었다 요런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었었는데 정상적으로 잘 로드되었으면 요렇게 c 명령어 파일 안에 정의되어 있는 명령어가 요렇게 표시될 겁니다. 이 중에 c 뒤에 샘플이라고 표시되고 있는 게 명령어인 거죠. 그리고 리습이 잘 로드되었기 때문에 샘플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명령어 자동 완성의 표시가 될 거고 엔터를 눌러서 기능을 실행을 하면 미리 지정되어 있었던 기능이 오토캐드에 실행이 될 겁니다. 저는 커맨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서클이라는 오토캐드의 명령어를 호출했고 그런 다음 중심점은 0,0 반지름은 100으로 원을 그려라. 그래서 요 원이 하나 작성된 거예요. 자, 이렇게 리스 파일은 옵션에서 등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등록되어 있는 폴더에서 안전하게 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로드한 건 오토캐드 자체에 로드된 게 아니에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에 로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면으로 넘어가서 샘플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면 명령어 자동 완성에 표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용할 수도 없을 겁니다. 리습이라는 건 오토캐드 자체에 로드되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작업 공간에 로드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도면을 하나 만들어도 이 새로운 도면에서는 제가 만든 리습을 로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샘플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로드, 리습을 로드할 때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줘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시작하기 세트에 추가해줘야 하는 겁니다. 왼쪽에 보면 로드된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적혀 있죠. 그리고 미리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토캐드를 열거나 혹은 도면을 새로 만들 때 자동으로 요것들이 로드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요 목록에 추가를 하려면 목차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본인이 원하는 파일을 추가로 등록해 줘야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기 세트에 테스트라는 리습을 등록을 하면 오토캐드에서 새로운 도면을 만들거나 혹은 도면을 새로 열 때 그때마다 추가로 제가 지정한 테스트라는 리습이 자동으로 로드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렇게 시작하기 세트에 추가되었다 이런 메시지가 표시가 될 거고 물론 시작하기 세트에만 추가를 하고 현재 도면에 로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샘플 제가 지정한 이 명령어는 아직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도면을 열거나 혹은 새로운 도면을 만들면 이 도면을 만들 때 제가 지정한 리스 파일이 자동으로 로드되었기 때문에 샘플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로드하고 싶은 어떤 리스 파일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로드에서 더블 클릭해서 한번 로드해주고 그런 다음 시작하기 세트에 추가를 해서 도면을 새로 만들거나 열 때 자동으로 로드되도록 추가로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리스 파일을 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추가로 어떤 리스 파일을 구했는데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명령어가 내가 사용하기에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명령어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없느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확장자가 LSP인 파일이 경우 메모장으로 이 내용을 편집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메모장을 연 뒤에 명령어를 직접 편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적었지만 이게 되게 길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엔 Ctrl F를 눌러서 괄호 열고 DEFUN 한 칸 띄고 C 요렇게 입력을 해서 내용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대다수의 리습에서 이런 양식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명령어는 C 뒤에 여기서부터 괄호가 열리기 전까지 요 내용이 명령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샘플이 너무 불편하다. 나는 ASDF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편집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저는 명령어를 ASDF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파일을 오토캐드에서 다시 로드를 하면 앞에서와는 다르게 명령행에 이렇게 표시될 거예요. C ASDF.
그러니까 명령어가 ASDF인 함수가 오토캐드에 새로 로드되었다는 뜻이고, 로드가 잘 됐으니까 ASDF라는 명령어로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리스베는 LSP만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죠. VLX나 FAS 요런 확장자를 가진 리습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리습들은 컴파일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장으로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편집을 해야 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 제가 이미 설명한 기능들 중에 PGP 파일을 편집하는 거예요. PGP 파일을 편집하면 오토캐드의 단축 명령어를 정의할 수 있었죠. B를 입력하면 블록이 실행되도록 요 규칙으로 단축 명령어를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리습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cc라는 단축 명령어로 ASDF 요 기능을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이 오토캐드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명령어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sys를 입력하면 ASDF가 입력돼서 실행되도록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PGP 파일을 편집을 했으니까 reinitiate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PGP 파일을 다시 로드한 뒤에 이제부터는 ASDF라는 기능을 cc라는 단축 명령어로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확장자가 LSP인 파일의 경우엔 메모장을 통해서 명령어를 수정을 해도 되고, 그리고 확장자가 LSP이거나 혹은 VLX, FAS인 파일이다. 그러면 PGP 파일을 편집해서 단축 명령어를 등록해서 사용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PGP 파일에서는 리스브의 명령어나 오토캐드의 명령어만 단축 명령어를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환경 변수도 단축 명령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사용하는 dimscale 이 친구를 dd라는 단축 명령어로 사용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reinitiate로 PGP 파일을 새로 로드하면 이제부터는 dd라는 명령어로 dimscale이라는 환경 변수를 편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새로운 리스 파일을 하나 정의하는 거예요. 메모장을 열어서 새로운 파일로 명령어를 하나 정의하는 겁니다. define function 땡땡 그리고 실행할 때 사용하고 싶은 명령어 요렇게 적은 뒤에 괄호를 하나 열었다 닫고 그 다음 줄에 괄호를 하나 열고 c 땡땡 그런 다음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명령어를 요렇게 입력하고 괄호를 닫고 마지막으로 열었던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주는 거죠. 요렇게 입력을 하면 qwer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ASDF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요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 파일의 이름은 qwer 그리고 확장자는 당연히 lsp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내용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코딩 양식을 ANSI로 이렇게 바꾸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qwer 요 파일을 로드하면 되겠죠. 그러면 잘 로드됐다 요런 메시지가 표시가 될 거고 이제부터는 qwer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qwer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ASDF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됐고 그래서 동일한 작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리스 파일을 하나 새로 정의를 하면 명령어를 로드해서 실행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응용을 하면 여러 리스 파일이 한 번에 실행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테스트라는 파일엔 ASDF가 정의가 되어 있었죠.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test2로 파일의 이름을 바꿔주고요. 그런 다음 명령어를 ASDF에서 zxc로 이렇게 교체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qwer에 zxc를 추가로 실행하도록 내용을 이렇게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면 qwer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했을 때 ASDF라는 명령어 한 번 실행하고 그리고 zxc라는 명령어를 한 번 실행하고 그리고 기능이 종료되는 거예요. 때문에
ASDF나 GXC를 실행을 하면 원이 1개만 생성이 되겠지만 QWER를 실행을 하면 원이 2개 생성될 겁니다. 진짠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ASDF를 입력하면 원이 1개만 생성이 됐고 GXC를 입력하면 원이 1개 요렇게 추가가 됐는데 이 2개를 한 번에 로드하는 QWER를 실행하면 원이 2개 요렇게 생성되는 거죠. 실행되는 절차를만 살펴봐도 서클이라는 명령어가 연이어서 2번 실행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